오가며 쉽게 배우는 통계학 이원우입니다. 네, 원리 통계학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확률과 확률 변수, 확률은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고 확률 변수에 대한 정의, 확률 변수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확률 변수의 분류와 fx라는 확률 변수의 분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잠깐 또 한번 볼까요? 복습하면 확률이라는 거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어떤 일이나 시행이 일어날 가능성을 나타낸 거. 그게 이제 좀 정확한 확률의 정의라고 할까?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확률은 예, 확률은 표본 공간 위에 정의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표본 공간이라는 거를 설명을 했고요. 이건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집단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표본 공간 예를 몇 개 들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지우고 해야 되겠네. 통계학에서는 이런 거 HHHT 이런 아주 복잡한 기호를 사용할 수 없고 어떤 수량화된 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표본 공간을 가지고 전개하지 않고 모집단을 가지고 전개되는데 모집단은 곧 뭐 확률 변수다. 그래서 이제 확률 변수라는 거를 이렇게 그 정의를 하면 예? 이것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특히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1번 HT에서 표면의 수, 뭐 여기서 표면의 수가 뭐야? 예, H 나타나면 H는 1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H의 X값은 1이고, T의 X값은 0이다. 뭐 그 이야기죠? 예, 그래서 X는 0 아니면 1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본 공간과 모집단의 관계를 이렇게 이어주는 것이 소위 확률 변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률 변수에 의해서 표본 공간을 모집단으로, 표본 공간은 곧 모집단이 되는 거야. 뭐에 의해서? 확률 변수에 의해서. 표본 공간 위에는 P라는 뭐 확률이 정의되는데 이건 뭐 사실은 표본 공간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는지 모르지만 P 뭐 어쩌고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실컷 봤던 부호고요. 이제 모집단 X에 의해서 확률 변수에 의해서 모집단으로 변하면 이 확률이 fxx로 표현을 한다, 나타내 준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간단한 예를 여기 두 개 들어서 fx라는 확률 분포는 어떤 건가? 이거 분포죠? 0일 때 1일 때의 분포야. 이거는 0일 때 1일 때 2일 때의 분포고요. 그래서 fx라는 어떤 분포를 우리가 간단 하나만 배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부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200명 학생들의 사지선다형 10문제, 예, 10개, 10개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성적에 대해서요. 그러면 표본 공간이야. 표본 공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개의 점이 있어. 예? 값이 있다고. 200개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값들은 어떤 값들이에요? 0 아니면 빵점, 1점, 2점, 9점, 10점까지. 그렇죠? 예. 중의 한 값인 200명의 성적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야? 성적이니까 0에서 10까지의 성적이니까 확률 변수 x를 정답의 수라고 그러면 소위 이야기하는 표본 공간의 값이 그대로 모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표본 공간도 정답의 수, 성적. 예. 빵점에서 10점까지 성적 11개의 값 중에서 어느 값이 200명에 대한 값이 주고 있잖아요. 예. 표본 공간은 이 경우 곧바로 어,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표본 공간을 조금 바꾸어서 아까 보았던 무슨 동전을 던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확률 변수를 정의해서 표본 공간이었던 것이 0 다른 형태 다른 값으로 나타나네 라는 것을 보셨다면 여기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표본 공간은 곧 모집단이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정답의 수가 그런데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맞춘 사람들만 있어. 빵점에서 4점까지 맞춘 4개 맞춘 사람들은 아예 없어.
그래서 학생수, 도수죠. 이게 도수를 구해보니까 10명, 28명, 42명, 56명, 40명, 24명이고 이게 200명이기 때문에 상대 도수는 0.05, 0.14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뭐야? 확률이야. 그렇죠? 확률. 말하자면 5점 확률 0.05, 6점 확률 0.14 이렇게 된다는 거고, 예. fx는 똑같아. 예. 표본 공간하고 모집단하고 같기 때문에 fx도 똑같이 이렇게 나타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표본 공간이 곧 모집단이며 모집단은 곧 x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부분 모집단 x예요. x 그러면 모집단을 떠올리면 됩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확률 변수의 분류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지. 이제부터는 모집단을 확률 변수 x를 하자. 몇 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집단은 모집단에 대해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학은 모집단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전개된다. x로서 전개된다. 확률 변수 x는 자료의 형태에 따라 크게 이산형과 연속형으로 나누어진다. 네? 확률 변수 x가 셀 수 있는 값들을 가질 때 손가락으로 카운트할 수 있는 값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값들을 가질 때 이산형이라고 부르고, 그 이외의 경우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경우에는 전부 연속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예. 몇 개 안 되는 것들이나 손가락으로 세지 10만 개 이런 거 손가락으로 셀 수 있습니까? 셀 수는 있지만, 예. 그거는 그런 10만 개의 값을 갖거나 뭐 이렇게 되면 연속형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죠? 확률 변수를 왜 이산형과 연속형으로 나누어 보느냐 하면 확률 분포의 성격이 달라. 다른 게 확 다른 건 아니고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이산형일 때와 연속형일 때 결국 나아가서 이제 분석 기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이산형과 연속형으로 나누고, 이산형에 대한 대표적인 어떤 이산형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경우, 연속형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경우는 우리 이 시간에 이제 나중에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x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fx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이 동그랗게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게 곧 x고, x는 분포를 합니다. 확률 변수는, 그러니까 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하는 거야. 예? 분포한다. 확률 변수가 있다. 그러면 어떤 확률 분포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무엇인지, 확률 분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포를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차차차차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산형과 연속형으로 나눌 경우 어떤 것들을 어떻게 나누는가 예로 설명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사위의 눈곱 1, 2, 3, 4, 5, 6 손으로 카운터블 하죠. 셀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산형이야. 예? 예. 시험에 떨어진 횟수, 어떤 시험을 보는데 뭐 공무원 시험이든 무슨 뭐 사법 시험이든 뭐 직장의 시험이든 떨어진 횟수, 이거 손으로 카운트 되는 거죠. 이건 뭐 1000번씩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산형. 이런 자료가 있다면 이산형. 예. 뭐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20대 남자 여자들이 있는데 시험에 떨어진 횟수 X. 그러면 X가 뭐 0인 사람, 1인 사람, 2인 사람. 그래서 기껏해야 한 10번, 10번까지 있을 것 같은데 10까지 뭐 이런 자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문조사에 5점 척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이렇게 해서 1, 2, 3, 4, 5에서 설문지가 있는데, 이때 이 자료는 이산형이냐 연속형이냐 이거야. 그러면 X는 뭘로 대답했느냐? X가 갖는 값은 1, 2, 3, 4, 5죠? 그렇죠? 5개밖에 안 가죠. 이거 그러면 이산형이네. 그런데 자료의 수가 많을 경우, 설문조사를 한 500명 했어, 100명 했어. 그런 경우에는 이런 자료를 연속형으로 취급해도 좋다. 취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자료 분석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확실하게 이산형이지만 자료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연속형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 차차차차 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100개의 객관식 시험에 30명 점수, 뭐 30명? 적다면 적지면 많다면 많은 거예요. 그러면 X는 점수야. X 어떤 값까지요? 이런 값까지 0, 1, 2 객관식 시험 문제라니까 100 1개의 값을 갖는구나. 갖는 이선형 아니야? 그러나 이런 경우 연속형 자료로 보는 게 마땅합니다. 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 0점에서 100점까지 있어. 그런데 채점의 편의상 객관식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이 경우 그렇죠? 근데 점수라는 거는 뭐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뭐 능력 이런 것을 어떤 숫자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2점. 어떤 학생은 2점. 어떤 학생은 2점. 채점자가. 그러면 이거 74.156이라고 채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세밀하게 채점해봤자 소수점마다 한 자리까지, 세 자리까지 못한다고. 그러나 어떤 사람이 74.156891이라고 채점을 했다면 뭡니까? 예? 이렇게 채점한 사람은 또라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정수로 이렇게 정수로 나타내는 거야. 그런데 주관식 문제로 이렇게 채점을 하는 것보다 객관식으로 그 주관식 문제를 객관식으로 풀어서 채점을 빨리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객관식이라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또 생각을 한다면 예, 충분히 객관식 문제라 할지라도 연속형으로 보는 게 맞겠죠? 논술 시험 만점에 10점으로 채점했을 경우 이건 이제 주관식 시험이니까 20명의 시험 성적 이것도 연속형으로 봅시다. 그러니까 이선형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자료는 확률 변수는 연속형으로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차의 속도, 온도, 키, 무슨 얼마 수수료 이런 자료는 뭐야? 그냥 여러분도 이건 연속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좀 헷갈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좀 3번, 4번이 헷갈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이산형 확률 변수와 연속형 확률 변수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 분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어. 확률 변수 x는 어떤 확률 분포 fx를 한다. 또는 fx의 확률 분포를 갖는다고 한다.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fx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렇죠? 예. 음의수, 음수면 안 돼. 확률이니까. 이산형의 경우에는 그 fx의 각 모든 점에서의 합은 1이고 연속형일 때는 이런 게 연속형 아니에요? 그렇죠? 예. 끊어지지 않는 거. 이런 게 연속형인데 연속형의 경우에는 그 fx가 만약 이렇다면 그 이하 아래의 면적이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적분이 1이 되는 거야. 여기서 무슨 적분을 요구하거나 적분을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겁먹지 마시고요. 이제 식이 조금 슬슬 출현하니까 겁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뭐 제곱을 한다든지 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뭐 나누고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복잡한 수식이 나오더라도 복잡한 수식은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이제 뭐 정의이기 때문에 이선형과 연속형을 나누는 기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적분 기호를 그냥 쓴 것뿐입니다. 적분 개념은 이런 거 적분한다. 개념은 요 붉게 칠해진 부분을 잘게 썰어서 아주 잘게 썰어서 그 잘게 썰어진 부분의 면적들을 합하는 개념이야. 적분이. 예, 그러니까 뭐 리밋이라는 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 알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이선형과 연속형은 이렇게 다른 거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선형은 뭐예요? 합해서 확률이 1이 되는 거고 연속형은 면적이 1이 되는 경우다. 그리고 그것들을 fx라고 나타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뭐 이선형일 때는 또 확률
뭐 질량함수라고 부르고 연속형일 때는 확률 밀도함수라고 부르고 이렇게 나누어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나누는 거 뭐 복잡하죠? 그럴 이유가 그렇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확률 분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많이 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확률 변수의 분류, 이산형과 연속형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 라는 정도, 그리고 그것들을 fx라고 표현한다. 여기까지 개념이 조금 확실하게 잡히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